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모두 마친 시점에서 제 생일이 다가왔고 예비 시부모님께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가는 예비시댁이니 퇴근을 하고 예약해놓은 꽃다발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예비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하며 꽃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식탁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보며 아유, 힘드신데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물었고 어머님은 너가 고향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집밥 먹어보라고 차려봤다. 하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았고 어머님께서는 미역국이랑 밥만 떠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먹자 하셨지만 어머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저는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역국이랑 밥을 가지고 오신 순간 미역국을 받은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미역국은 홍합, 바지락 등이 가득한 미역국이었습니다. 냄새는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는 조개류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의 발열 증상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도 음식이 많았기에 미역국 빼고 다른 음식 먹으면 되겠지? 혼자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다 말한 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반찬들을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어머님 역시 뿌듯해하시며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조개가 싱싱하고 좋아서 사왔는데 왜 한 입도 안 먹니? 입에 안 맞니?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온 건데 하고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듣고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제가 조개류 알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도 그 음식들은 피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쳐다보았지만 저희의 대화에는 관심도 없고 아주 밥만 잘 먹더라고요. 다른 게 너무 맛있어서요. 천천히 먹을게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님은 미역국을 원래 안 좋아하니 새벽부터 신선한 거 사오려고 수산시장 여러 곳 다녀왔는데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다녀오셨어요? 준비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죠. 먹을 게 워낙 많아서요. 천천히 먹겠습니다. 하고 다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들더니 제 입으로 훅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알러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저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쳐버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에게 모든 시선이 몰렸습니다. 어머님은 먹기 싫으면 그냥 먹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차린 음식 앞에 두고 뭐하는 짓이니? 굉장히 불쾌하구나 소리치셨고 아버님은 찌타시며 밥상머리에서 이게 뭔 짓이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숟가락을 주워오면서 주는 사람 민망하게 던지는 건 뭐야 무안하게 시리 라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행동에 황당했지만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제가 조개류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구나. 그럼 미리 좀 말해주지. 괜히 새벽부터 힘들게 수산시장 가서 사왔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말해줘. 하시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순식간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처음과는 다르게 조용한 식사 자리가 되어 젓가락 소리와 그릇 소리만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면서 눈치가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속이 좋지 않아 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밥을 남긴 걸 보신 아버님은 남긴 거 보니 우리 집안 음식이 안 맞는구나 하시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평소 먹는 양보다 밥이 너무 많아서 남긴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남긴 밥그릇을 보시며 다음에는 외식을 하자. 괜히 힘들게 해줘봤자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점수를 잃은 것 같아 불편했죠. 그런데 더 과거는
남자친구의 표정이 정말 똥 씹은 표정처럼 꿍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알러지 있는 거 알았으면 음식 준비하시는 어머님께 미리 귀띔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편식하는 것도 아니고 알러지라서 못 먹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버님께서는 편식하면 건강에 더 안 좋고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가 다 보고 배운다.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야.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그래, 처음에는 먹기 힘들어도 먹다 보면 너도 좋아하게 될 거다. 조개류가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도 노력해봐라 하셨습니다. 알러지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왜들 저러나 싶었지만 반박하면 분위기가 더 다운될 것 같아 그냥 네 하고 말았죠.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에게 너는 우리 엄마가 너 준다고 장까지 봐서 손수해서 대접했는데 그거 한번 먹어주기 힘들었어?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끝까지 왜 자기의 잘못을 모르나 싶어. 자기야, 나 조개류 알러지 있는 거 알면서 그걸 먹으라고 주는 게 말이 돼? 그건 완전 살인 행위야. 화가 나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야, 국물은 괜찮아. 직접적으로 조개류를 먹은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너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우리 부모님이 참 더 좋아하겠다. 말하더군요. 소량이 들어가도 위험한 게 알러지인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나 싶어 화가 났고 저는 조개류를 듬뿍 넣어 우려서 끓인 건데 국물도 당연히 위험하지. 자기가 알러지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나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내가 저거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매사에 극단적이냐?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그리고 너가 그거 먹고 잘못되면 내가 보고만 있겠냐? 바로 병원에 데려갔지? 어른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가 이렇게 예의 없는 여자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친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위험할 수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예의 차리겠다고 그걸 제가 먹어야 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서 말했죠. 자기는 그럼 내가 예의 챙기다가 위험했으면 좋겠어? 내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기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대답하니 남자친구는 차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처음 대화부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만나자마자 한 첫마디는 반성은 좀 했어? 이제 우리 엄마가 한 음식에 토 달지 말고 잘 먹어. 엄마 아빠 말대로 편식하면 아이가 다 따라한대. 그러니까 너도 고치려고 노력 좀 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숨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부터 생각났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타령하면서 제 건강은 별로 걱정 안 하는 예비 시댁 식구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남친의 말을 들은 후 바로 만나자마자 반성? 뭔 반성이야. 반성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고치긴 뭘 고쳐. 알러지가 그렇게 쉽게 고치는 병이면 나도 좀 알려줘라. 알지도 못하면서 뭔 개소리야. 나라고 조개류 알러지 있는 거 좋아서 가만히 냅둔 줄 알아. 백방으로 알아보고 했는데도 소용없으니까 조심해서 사는 거 아니야. 모르면 찾아보고 말을 해.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나랑 어떻게 만난 거니?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못 먹은 음식도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보다. 어떻게 결혼한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간이며 쓸개도 다 줄 것 같이 하더니만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이렇게 막대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초대받았을 때 미리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이야기하면 좋았잖아. 괜한 오해 사게 만들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너네 부모님 알러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질병인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는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하겠니? 그동안 너 같은 애랑 만난 내 시간이 아깝다. 알러지를 고칠 수 있는데 제가 안 고치는 사람처럼 알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이런 걸로 무슨 파혼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어 남친의 대답은 듣기도 싫었습니다. 남친은 조개류 알러지 하나로 헤어지자 하는 게 어디 있냐면서 본인이 먼저 했던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억울하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조개미역국 하나로 이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하나로 파혼을 할 수 있나 싶겠지만 평생 같이 할 동반자의 이해심 부족한 모습을 본 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헤어지는 건 별것도 아닌 일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아마 평생 미역국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